자, 5장 앞두고 전략 포인트 잡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좀 새로운 분과 함께 해볼 텐데요. 하이투자증권의 이화진 과장이십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다른 방송에서 활약하시다가 오늘 또 저희 방송에도 한번 불려오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장 포인트 어떻게 보십니까? 어제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좀 기사가 나왔었는데, 이제 삼성그룹에서 이제 충남 아산에 4.1조에 대한 디스플레이 이제 클러스터를 구축을 하게 되면서, 이게 요 며칠 전부터 이제 꾸준하게 OLED 관련주들이 그냥 좋은 흐름을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 시작 흐름에 이제 OLED 관련주들이 좀 큰 폭으로 상승하는 이제 흐름이 보였습니다만은 조금씩 이제 낙폭을 좀 축소하는 부분이 좀 나왔습니다. 타산 네오루스를 좀 대장주로 보고 있고, 솔루스 첨단 소재나 HB 테크놀로지와 같은 흐름들이 큰 폭 상승했지만 점차적으로 수급적으로 강하게 들어오는 모습은 좀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작년 12월부터죠. 이제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실제 파주 공장에 있는 LCD 라인을 이제 OLED 라인으로 점점 공정을 좀 전환하고 있고, 삼성 디스플레이도 역시 이제 2분기 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장비 발주의 흐름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그동안은 이런 모바일이나 그리고 TV 쪽으로 어느 정도 점차 확산되는 모습을 보였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애플의 아이패드가 내년부터 이제 OLED로 도입을 시작하게 되고, 이제 노트북이나 이와 관련된 다른 업체들까지 OLED로 이제 전환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보였기 때문에, 이런 디스플레이 시장 그동안 워낙 이제 안 좋았던 시장에서 이제 OLED로 주는 이제 시기가実際 다가온 만큼 좀 본격적으로 제가 볼 때는 실질적인 측면도 좀 굉장히 나올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은 좀 중장기적으로 갈 수 있을 것 같다,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단기적으로 주가가 올랐다가 빠지는 모습의 흐름이긴 하지만은 이 시장 자체가 커지고 있다는 점을 조금 체크에 염두를 두고 또 주기적으로 지켜보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OLED 같은 경우는 애플 쪽에 대한 고객사 확대로 인해서 그만큼 OLED 시장이 커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삼성 디스플레이가 아이패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 디스플레이에 대한 밸류체인이나 이런 관련된 부분들은 2분기 때부터 장비 발주가 나오고 이런 소재단까지 나오기 때문에 좀 점차적으로 지켜볼 흐름이다,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오늘 사실 어제부터 이거 제약바이오에 대한 흐름이 좀 심상치가 않습니다. 물론 앞에서 잠깐 제약바이오도 얘기를 해주셨지만은, 물론 이런 1월달에 JP모건 헬스케어에서도 사실 큰 성과가 나오지도 않았고, 물론 4월달에도 물론 AACR 미국 아마케도 있긴 하지만은, 사실 아마케도 이번에는 그렇다 할 큰 계약권은 나오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초기 임상권에 대한 발표가 주를 이룰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좀 그걸 염두에 두더라도, 최근에 이제 바이오에 대한 흐름은 일단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2015년부터 20년까지는 일반적으로 기술 이전을 계약을 하게 되면은 그에 대한 기대감의 시장이 크게 흐름으로 나왔었는데, 요즘 들어 제약 바이오 흐름들은 이제 그 기간 동안 7년, 8년이 지난 이 흐름 동안 결국에는 이제는 기술 이전을 했고 실제로 마이스터링 들어와서 실적으로 반영되는 회사들에게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 최근에 3대 바이오테크라고 하는 알테오젠, 레보캠바이오, ABL 바이오가 좀 대표적인데요. ABL 바이오는 이제 작년 1월에 1조 2,500억에 대한 기술 이전을 했고, 그리고 올해 작년 같은 경우 처음으로 영업이 흑자까지 나왔습니다. 물론 어제도 이제 알테오젠도 이제 거의 7% 정도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죠. 이것도 3년 전 2020년도에 4조 6천억에 대한 기술 이전을 했던 게, 사실 그동안 마일스톤이 지급이 안 됐던 게 임상이 진입을 안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 2월에 머크사에서 임상 진입을 했고, 그에 대한 마일스톤 지급을 어제 이제 받았기 때문에 이제 시장에서도 이제 기술 이전뿐만 아니라 이 회사가 기술력이 인정이 됐고, 그만큼 이제 마일스톤을 통해 가지고 실적이 성장되는 흐름으로 제약바이오 회사들이 바뀌고 있구나라고 한다고 하게 되면은, 제가 볼 때는 제약바이오 흐름은 이번엔 처음 단기적인 변동성, 수급 변화 뿐만 아니라 큰 흐름으로 좀 뒤바뀔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대형 제약사들, 특히 한미약품 같은 경우도 CDMO 사업에 신사업으로 진출한다고 일단 계속 얘기가 나왔었죠.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송도의 사공장에 대한 얘기도 꾸준히 나왔던 만큼, 물론 이제 CDMO에 대한 매출에 대한 부분은 결국은 우리가 이제 제조회사이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은 향후에
대한 매출 밸류에 대한 부분도 체크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동안 주가가 안 좋았다는 부분은 워낙 이제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 가지고 관련 치료제, 코로나 치료제 관련된 이슈들만 나왔고 이제 코로나가 이제 점차적으로 줄어들게 되니까 그에 대한 밸류가 깎이는 부분 때문에 이제 제가 볼 때 주가가 빠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CDMO보다는 제가 볼 때는 이제 실적이 빠르게 올라올 수 있는 이제 바이오테크에 대한 흐름도 좀 기대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미국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의 안전부 프로젝트까지 나왔던 만큼 이제는 이제 암에 관련된 기술들이나 물론 사실 미국 회사들이 오히려 뭐 암 관련된 치료제는 더 잘 만들고 하지만은 그래서 오늘 같은 시장에서는 암 진단 키트나 뭐 관련된 회사들이 뭐 바이오 인프라 같은 회사들이 큰 주목을 받고 있는 만큼 예전의 제약바이오 흐름이 아니라 이제는 큰 틀에서 바이든 정책에 대한 그런 정책에 대한 규제가 생각보다 완화가 되고 투자 지원된다 그러게 되면은 제가 볼 때 제약바이오 흐름 충분히 제가 볼 때 2차 전지에서 흐름이 전환될 수 있는 부분이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크게 두 가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OLED와 제약바이오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OLED와 관련해서는 뭐 애플에서 아이패드에다 OLED 넣는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또 국내로 보게 되면 LG, 삼성, 정부 전부 다 투자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선 단기적으로 가장 먼저 올 수 있는 이벤트 애플 쪽을 보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국내 이런 대기업과 정부의 움직임을 보는 게 더 좋을까요? 일단은 애플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이제부터 장비를 발주를 하고 소재도 받아야 나중 생산 라인이 만들어져야 내년에 이제 그걸 출시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2분기 때부터는 뭐 1분기 실적은 안 좋을지 몰라도 2분기 때부터는 흐름이 바뀌기 때문에 이것도 제가 볼 때 단기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LG 디스플레이가 그 공장에 대해서 증설을 지연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살짝 한번 끊기긴 했었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이제 정부 지원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JOLED 일본에 있는 이제 파나소닉이랑 소니 디스플레이가 합작했던 법인이 파산하게 되면서 하나의 경쟁자가 사라졌고 사실 중국의 이제 BOE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는 OLED 쪽은 LCD는 강자일지 몰라도 OLED 쪽에서는 아직까지는 LG나 삼성 쪽에서 거의 추격하는 입장에서 본다고 되면은 일단 삼성 디스플레이가 일단은 먼저 선봉을 잡았습니다. 선봉을 잡았기 때문에 결국 이제 정부의 지원도 받을 거고 그 OLED 산업에 빠르게 시장을 선도한다는 입장이라면은 일단은 뭐 최근에도 삼성 디스플레이 관련된 밸류체인 업체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 만큼 제가 볼 때는 이 두 가지 다 합작으로 좀 굉장히 좋은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두 번째로 제약바이오와 관련해서는 이제 투자를 잘하시는 분들은 알아서 하시겠지만 투자가 서투신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고자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우선은 일시적인 상승은 아니고 기술 이전을 통해서 이제 그 다음에 실질적인 수익까지 날 수 있는 기업들에 한해서는 긍정적이다. 좀 분위기가 바뀔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그럼 그런 큰 종목, 그런 큰 제약사들한테는 뭐 중장기 관점에서 접근해도 괜찮은 겁니까? 네, 뭐 사실 뭐 알트전 오늘 이제 관련된 뭐 현대차 투자증권에서도 리포트가 나왔고 ABL 바이오도 사실 작년부터 꾸준하게 추가 기술 이전에 대한 얘기도 계속 나왔습니다. 사실 바이오가 이렇게 접근하기 쉽지가 않은 게 왜냐하면은 어느 정도 기술 이전이 된다거나 아니면 인상이 완료된다거나 이런 이슈들은 사실 이미 시장에서 좀 선반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일반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사실 접근하기 정말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항상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좀 세련 뉴스에 사실 대응하기가 정말 쉽지 않은 이제 부분이다 보니까 그래서 뭐 사실 바이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공부를 좀 더 많이 집중을 해야 되고 절대 단기적으로 접근하면 안 되고 이 회사가 실제로 임상 개발을 통해 가지고 계속 꾸준히 데이터를 이제 어느 정도 보고하는 게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계속 체크를 꾸준히 좀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사실 작은 회사들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그런 최근에 금리 인상이 되면서 자금 조달의 이슈에 대해서 계속 문제가 되고 그리고 유상 증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 국내 제약바이오 회사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자금량이 어느 정도 풍부하고 사실 알테오전이나 이제 ABL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미 기술 이전을 통해 가지고 자금량이 굉장히 많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재무제표를 보시게 되면 현금성 자산이 얼마 정도 있는지 향후에 자금 조달 이슈가 없는지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그 추후에 파이프라인이 얼마나 있는지 어느 정도 보시게 되면은 그와 관련된 뭐 임상에 대한 일정이나 이런 스케줄만 파악하게 되면은 좀 중장기적으로 기다리시면은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좀 섹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개인들한테 인기 있는 제약바이오 또 다른 투자 전략에 대해서도 수립을 해 주셨습니다.
자, 오후장 포인트 넘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제 반도체하고 2차 전지 이후에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OLED 제약 바이오 딴 쪽으로 얘기가 퍼지니까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 순간적으로 좀 헷갈리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의 시선은 어디로 옮겨갔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일단은 여의도 제 주변 흐름이 저도 이제 탐방을 일주일에 한 번씩은 가는데 이제 지금 딱 두 가지로 나누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게임이고 두 번째는 좀 제약바이오 쪽으로 시선이 점점 탐방을 자주 가는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 게임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넥스게임즈가 이제 블루 아카이브 이제 중국 쪽에 어느 정도 1위 아직까지 사전 예약이긴 합니다만은 1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동안 시장에서 봐왔던 게임주는 사실 중국을 어느 정도 포기한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항상 외자 판호가 발급이 되면은 오히려 단기적으로 올랐다가 빠지는 흐름이 나왔었고 제약바이오 뭐 그동안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그동안 진행되어 왔던 인상들이 중지가 되었던 부분이 다시 빅파마들에 대한 자금이 돌기 시작을 했다는 거고 올해 초부터 뭐 치매 치료제, 암제네 뭐 레카네마빈이나 그런 암제네 치료 치매 관련 흐름도 있었고 그리고 또 최근에 또 당뇨 관련도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모든 제약 바이오보다는 이게 하나씩 바이오 안에서의 섹터의 움직임에 따라서 큰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의 어떤 특정 섹터에 대한 흐름이 좋아지게 되면 그 제약 바이오 흐름도 충분히 좋아질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게임과 제약 바이오는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좀 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 와중에서도 이 방금 화면에 나왔다시피 이제 게임주와 관련된 그런 중국에서의 성과랄까요? 이제 이런 순위들이 나오고 있는데 게임주와 관련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과장님 제약 바이오 쪽하고 그리고 게임주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게임주와 관련된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자, 지금 다시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개편되고 나서 약간의 좀 차질이 있는데요. 양해 바라고요. 우선은 오후장 포인트와 관련해서 이제 제약바이오 그리고 OLED 이제 이쪽으로 시선이 도는 만큼 앞으로 어느 쪽에 대한 투자를 해야 될까라기를 했었을 때 이제 앞서 제약바이오와 관련해서는 좀 더 실적이 잘 날 수 있고 시장의 관심을 받을 수 있는 부분 쪽으로 종목들을 좀 추려보자 그러면서 어떠한 이벤트들이 나오는지 이 부분을 체크해 보자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두 번째가 바로 게임이었었는데요. 관련해서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자, 과장님, 네. 게임이요? 네, 일단은 뭐 사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작년 12월 2일 날 이제 크래프톤이 칼리스토 프로토콜이 나오게 되면서 사실 콘솔 플랫폼에 대한 뭐 시장성과 향후의 뭐 전략도 굉장히 잘 들어맞았었죠. 왜냐면은 중국 쪽은 모바일이나 PC 관련해서는 이미 뭐 텐센트 게임즈나 사실 중국 게임 자체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더 이상 침투가 힘들다고 좀 생각을 했었는데 요 최근에 아까 말씀드렸던 넥스 게임즈가 어느 정도 그냥 판도를 바꿨습니다. 근데 이거는 오늘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게 사전 예약이 1위입니다. 결국에는 실제로 출시가 됐고 중국 시장에서 어느 정도 먹혀야 조금 시장의 흐름이 좀 바뀌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 중국이 이런 게임 시장에서 가장 큰 규모를 가지고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기존 시장에서 굉장히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그거는 최근에 물론 승리의 여신 니케도 그렇고 관련된 뭐 리니지 W도 그렇고 결국에는 만약에 이번 블루 아카이브가 중국 시장에 침투를 한다. 이제 외자 판원을 발급받았던 회사들의 입장에서 넷마블이나 컴투스도 결국에는 향후에 새로운 게임들이 나오게 되면 중국 시장도 우리가 해낼 수 있겠구나라는 흐름으로 조금 시장에서 좀 좋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물론 최근에 콘솔 플랫폼 조금 가장 기대가 되고 있는 게 네오지의 PA 그짓이 8월에 나오고요. NC소프트의 프로젝트 TL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최근에 뭐 아마존 게임즈와 퍼블리싱 계약을 하게 되면서 6월에 출시를 하렸던 부분이 어느 정도 7, 8월로 좀 미뤄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디아블로가 6월에 어느 정도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한 어느 정도 하반기 때부터는 콘솔 플랫폼으로 좀 갈 수가 있을 것 같고 결국에는 최근에 지금 오늘장 오후에 지금 아침에 잠깐 다시 한번 수급이 계속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런 중국 외자 판호 플러스 그리고 블루 아카이브를 통한 이제 최근에 신작대에 대한 흐름들이 조금은 긍정적인 흐름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요즘에 좀 변동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게임주에 대한 접근도 좀 단기적으로 한번 해봐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좀 게임주도 좀 눈여겨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약바이오 쪽과 게임 쪽은 약간 단기 관점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내용 잘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전략 포인트는 하이투자증권의 이화진 과장이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장도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